전개도부터 맞죠 얘들아? 여러분들 뭐 전개도라고 하는 거. 일단 전개도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펼친 그림이죠. 입체 도형을 펼친 그림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고 맞죠? 네. 자, 일단은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가장 뭐 이제 정답면체에서 조금 힘든 점은 우리가 정 12면체라든가 아니면 정 20면체를 그림으로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 거의 불가능에 좀 가까워요. 뭐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나는 못 그려요. 알겠죠? 나는 못 그리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723번인데 723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니 얘들아, 그러면 그냥 얘가 어떤 정답면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편하게 삼각형이 몇 개인지 좀 세봅시다. 삼각형이 몇 개죠? 20개. 20개인가요? 예.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얘는 정 20년치. 그렇지, 정 20면체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럼 정 20면체에 대한 특징을 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오케이? 정답면체의 뭐 꼭지점 개수, 그 다음에 뭐야? 면의 모양,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좀 보면서 한 번씩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1번 면이 20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20면체니까 면이 20개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얘도 맞아요. 얘도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꼭지점의 개수는 잠깐만 됐고 3번 봅시다. 켜있어요. 자, 2번까지 맞아요. 자, 얘들아 3번 꼭지점 개수 물어봤어요. 맞니 얘들아? 자, 우리 배웠죠? 꼭지점 몇 개예요? 12개. 오, 12개예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외우고 있기 힘들어요. 얘들아, 외우고 있기 힘드니까 우리가 정답면체에 정보가 좀 담긴 표를 좀 보면서 얘기해보자고 했었어. 오케이? 알았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얘들아. 아이. 17번인데 아이. 자, 여러분들 이거 정삼각형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정 뭐예요? 8면체구나.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해결하려면요, 이 정 8면체를 만들었을 때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정 8면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 하는 거 보면서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 8면체를 하나 그려놓고 얘기를 좀 하죠.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그림이 좀 이상하다 뭔가. 그림이 좀 뭔가 이상하죠? 다시 그리면 되죠. 직사각형 아니에요? 응? 직사각형. 다시 한번 그려. 다이아몬드. 오,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어? 다이아몬드. 가공 안 하면 저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가공 맞다고. 거짓 가공. 맞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저 어떻게 그리지? 와서 할 수 있어. 나눠볼래. 1점을 찍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해. 왜? 이렇게 생겼고. 좀 그릴게요. 오? 나 좀 잘 그리는데? 잘 그리네.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오케이? 그림 좀 너무 이상한가?
이 정도 괜찮아?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따라갈 거예요. 자, A를 어디를 A라고 할까요? 우리 일단 정해 보자고요. 맨 위요. 맨 위에. A 여기를 A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A.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릴 겁니다. B를 자,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오케이? 저도 그려야 돼요? 아니, 쌤 하는 걸 잘 봐봐요. 여기를 쌤이 J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B, J라는 삼각형이죠. 맞니? 자, 그 다음에 A, B, J랑 B, J를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 뭐예요? 이렇게 삼각형이죠. 맞니? 그럼 B, J를 공유하고 삼각형을 그리면 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기가 C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C, J를 공유하고 있어요. 맞죠? 그럼 CJ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오케이?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꼭지점이 일로 와요. 맞아요? 오케이? 자, CJD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CJ하고 D가 이쪽으로 오든가. 맞죠? D.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JD랑 변을 공유하고 있죠. JD. JD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아요? JD랑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가 I예요. 아이 맞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아까 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여기 이렇게 삼각형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DIDE라고 하는 삼각형이 오죠. 맞지 얘들아? 그럼 ID랑 변을 공유하는 거 어디 있어요? ID 여기 있죠? 맞니 얘들아? 요거랑 변을 공유하는 삼각형 한 꼭지점이 이쪽으로 와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여기가 뭐예요? E.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IEH 보면 IE를 공유하죠. 맞니? IE를 공유하면서 H가 일로 와요. 이렇게. 맞니? 그리고 자 EH를 공유하면서 J. 맞아요? EH를 공유하면서 J니까 요 밑으로 삼각형이 내려오겠죠. 이렇게 J. 맞아요?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EG. EG가 어디 있어요? EH 아니야. EH를 공유하는 걸 찾아요. EH 아니 J가 아니고 G구나 그냥. 맞죠? 오케이? EHG 맞죠? 그 다음에 EG랑 변을 공유하는 거. EG 여기랑 변을 공유하는 거. 삼각형 어디로 가요? D로 가요. 여기가 F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돌리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준영아. A랑 겹치는 꼭지점 어디예요? I예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A랑 겹치는 꼭지점은 점 I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서리 CD. 모서리 CD 어디 있어요 얘들아? CD 한번 찾아보자. 여기죠. 요 모서리죠. 맞니 얘들아? 얘랑 꼬인 위치를 찾으래요. 꼬인 위치 하나씩 다 찾아봐요. BJ 다시 뭐라고요? BJ 그렇지. BJ. EB BJ. 그 다음 뭐예요? B 뭐? BE 그렇지. BE. 그 다음 뭐예요? BE는 안 돼요. 왜요? 여기서 BE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왜요? BE. BE가 성분 이렇게 연결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럼 뭐예요? 이 성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EH잖아요. 아 맞아요? 혹은 HE죠. 다음 또 어디 있어요? 하나씩 찾아봐요. 또 IE I, E IE, IE 여기인가요? 평행한 아니에요? 둘이? 오 여기가 평행이에요. AB가 IE가 IE 맞아요? 그래서 IE.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없어요. IJ 뭐라고요? IJ IJ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총 몇 개예요? 네 개. 4개예요. IJ 맞죠? JB 그 다음에 HE 그 다음에
EI 혹은 IE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몇 개 있어야 되더라? 4개가 네. 있어요. 문제 좀 어려워요. 맞죠? 네. 이 그리는 거 어렵죠? 어렵죠?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정팔면체 그려놓고요. 한 삼각형을 A, B, J라고 그려요. 알겠니? 다시 얘기하지만 A, B, J라고 그렸어요. 알겠지? 그럼 그 다음에 연결된 면이 여기죠. 맞니? 그러면 BJ라는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요 BJ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위쪽으로 하나 있고 밑에 쪽으로 하나 있죠, 얘들아. 맞니? 얘를 C를 다시 위쪽에다 일치시키면 종이 놓고 한번 접은 거야, 얘들아. 겹쳐놓은 거야. 우린 정팔면체를 겹쳐놓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면이 전부 다 하나 겉면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BJC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이랑 맞닿아 있는 모서리가 CJ죠. 맞니? 그럼 CJ를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은 왼쪽에 있는 거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야. 맞니 얘들아? 근데 왼쪽에 있는 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얘들아. 면을 겹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D가. 알겠죠? 그 다음에 요 JCD라는 면과 공유하는 모서리가 JD죠. DJ. 그럼 DJ가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요 변을 가지고, 요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위쪽으로 하나, 밑에 쪽으로 하나야, 얘가. 이해됐니? 근데 밑에 쪽으로 가면 다시 겹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오케이? 그래서 이웃하는 변을, 모서리, 공유하고 있는 모서리를 보면서 삼각형을 하나씩 그려나가면 된다고.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얘들아? 근데 이게 처음 할 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눈으로 많이 봐야 되고. 쌤 하는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B2가 왜 안 되는 다시. B2가 왜 모서리 BE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네. B, 여기서 요 그림, 요 전개도 보고 우리가 원래 사실 찾는 거다 보니까 B2라고 하는 성분은 이거잖아요. 아, 이 전개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서리를 찾는 거예요. 와. 지금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B2가 아니고 H2가 돼야 돼요. H2 여기야. 어려워요. 이해했어요? 요 전개도 안에서 보셔야 돼요. 문제 다 풀 때 이렇게 적어요. 네, 정팔면체가 나오면 이렇게 그려보라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전개로가 제일 어려운 거죠. 정 20을. 아니요, 정 20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다면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 12면체와 20면체는 그릴 수 없다는 게 되게 핵심이야. 우리의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들은 대표문항처럼 뭐 꼭지점이 몇 개다, 뭐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정사면체, 맞죠? 정육면체, 그리고 정팔면체까지는 보통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네, 지금처럼 이제 나올 거고요. 알겠니, 얘들아? 예. 12번. 그림까지 그렸는데. 자, 그 다음은 단면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단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면. 잘랐을 때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의 면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건데, 자, 문제 좀 간단합니다. 729번 한번 볼까요, 얘들아? 729번은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가볍게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하나 있어요, 얘들아. 맞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 선생님 지금 빨갛게 표시하는 부분으로 잘랐어요. 직각삼각형.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반 잘랐죠? 그랬을 때 얘를 자르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삼각기는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맞니, 얘들아? 여기 생기는 이 단면 있죠? 선생님 지금 색칠하는 이 안쪽에, 이 안쪽에 단면은 무슨 모양이냐 이거죠? 정사각형. 무슨 모양이야? 직사각형이죠. 아. 맞아요? 왜 직사각형이에요? 자, 요 높이, 정육면체의 높이죠. 한 모서리의 길이. 그런데 요 길이는 대각선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대각선과 한 변의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6일이랑 6일만 같을 거고요.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6일이와 6일이만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육면체구나, 직사각형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단면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지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네, 731번 엄청 쉽잖아. 앞에 먹어야 돼요. 731번 봐봐. 자, 문제 그냥 보는 그대로 여기 얘 뭐라고 했어? 정육면체라고 그랬죠. 자, 일단 첫 번째 힌트야 얘들아. 뭐라고 했어? 정육면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자, 정육면체이니까 얘들아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뭐 해야 돼요? 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정사각형이겠네요. 모든 면이 6개의 면이. 예. 그죠? 하나는 각도에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좀 보니까 어떻게 잘랐냐면 A랑 C 연결하는 빨간색 맞죠? 그 다음에 F랑 G 연결하는 빨간색 맞죠? 그 다음에 옆면에 A랑 F 연결하는 빨간색 이렇게 잘랐죠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한테 만들어진 삼각형이 뭐냐면 삼각형 AFC라는 삼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괜찮아요 얘들아? 근데 이 삼각형을 봤더니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AF의 길이랑 CF의 길이랑 같아요. AC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같아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왜 같을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 전부 다. 봐봐. AC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대각선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CF의 길이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대각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AF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대각선 맞습니까? 세 모서리가 전부 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세 변이 맞니 얘들아? 정사각형 대각선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사각형은 모두 똑같은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정육면체이니까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아서.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뭐예요? 같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그렇지, 정삼각형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정삼각형의 한 내각이잖아 얘들아. 그럼 몇 도야? 60. 그렇지. 60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들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 이거야. 자, 우리 회전체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일단 앞에 칠판 보면서 회전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알았지 얘들아? 회전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회전축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한 직선이에요 얘들아. 알겠죠? 다각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이라는 건 한 뭐예요? 직선이에요 얘들. 알겠니?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입체도형이 생긴대요. 내 말 이해했니? 그랬을 때 어떤 입체도형이 생기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회전체는 뭐예요? 다각형을 자 뭐예요? 회전축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회전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이에요. 알겠니? 다각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몇 바퀴? 한 바퀴. 그렇지.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회전체를 한번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좀 그려볼게요. 얘들 앞에 보자. 자, 일단 뭐 제일 무난한 것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얘들아.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직사각형 맞죠? 알겠지 얘들아? 자, 직사각형의 요 한 변을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 변을 회전축으로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시킬 거예요. 오케이? 이런 직사각형을 한 바퀴 회전시키면 자 여러분들 뭐 어떤 모양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생긴 뭐가 만들어져요? 원기둥이 만들어질 거예요.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직각삼각형 있죠? 또 직각삼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요 한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회전을 좀 시켰다고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한 바퀴 회전시키면 자, 어떤 모양이 생겨요? 이렇게 원뿔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맞습니까,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입니다. 한쪽이 이제 수직인 사다리꼴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수직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자, 선생님이 수직인 쪽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켰다고 해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겨요? 원뿔 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원뿔대가 생겨요. 자, 얘는 원뿔, 그다음 얘는 원뿔대가 생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로 다각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각형. 혹은 뭐지? 그냥 다각형 지우고 뭐라고 할까요? 평면도형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평면도형. 자, 뭐가 있냐면 얘들아 반원 있죠? 자, 이렇게 생긴 반원을 이렇게 생긴 반원을 지름을 회전축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켜요. 오케이? 그러면 자, 채연아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뭐가 생겨요? 구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얘들아? 괜찮아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제일 대표적인 회전체를 좀 여러 개 그려놨어요. 맞죠? 자, 직사각형을 회전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원길. 맞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켜서 원뿔. 그 다음에 사다리꼴 회전시켜서 원뿔대. 그 다음에 구를 회전시켜서 뭐야? 아니, 구가 아니라 반원을 회전시켜서 구. 이런 식으로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어요. 한 바퀴 회전을 시켜서. 이해했습니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회전체가 많을 거예요, 얘들아. 그죠? 조금 다양하게 또 회전을 한번 시켜보면, 자, 해보자. 자, 좀 더 다양하게. 여러분,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도 직사각형 갖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회전축을요, 이렇게 조금 변과 붙여놓지 않고 조금 떨어뜨려서 한번 회전을 시켜보자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자,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도넛. 이렇게 생긴 뭐예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가 뭔지 알죠? 맞죠? 복사할 때 쓰는. 네, 맞아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생긴 모양의 회전체가 나오기도 하고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반 삼각형이에요, 얘들아. 일반적인 삼각형을 자, 쌤이 한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알겠니? 자, 이 삼각형을 이번에 여기를 이렇게 회전축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 원뿔대. 자, 원뿔대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뿔대랑 유사하게 생겼지만 가운데가 움푹 꽃갈 모양으로 파여있죠. 원뿔 모양으로. 자, 여기 가운데가 비어있는 이 부분이 비어있는 좀 특이한 회전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하죠, 굉장히.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중심각이 90도의 부채꼴 있죠? 맞지? 얘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한 바퀴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반구. 그렇지. 9의 절반. 반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체라는 건 그냥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원기둥, 원뿔대 이런 애들도 있지만 어떤 걸 회전축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독특한 모양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이 회전체 이름 뭐라고 할 거예요? 채연아? 뭐 원기둥 말고 뭐 두루마리 기둥이야? 아니죠. 우리가 이걸 이제 이름을 지어놓진 않았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생긴 그냥 회전체라고 하고요. 이름 준영이가 뭐 이름 지어줘도 괜찮아요. 뭐 강아지 이름 짓듯이. 뭐 화장실 기둥 뭐 이런 식으로 좋아요. 이름 내가 편한 대로 뭐 그냥 마음대로 붙여도 괜찮겠지만 일단 뭐 특별히 정해진 이름은 우리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되게 다양한 회전체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를? 평면도요. 알겠죠? 한 직선, 회전축이라고 부르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킬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랬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예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735번입니다. 다음 중 회전체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회전체를 찾아주세요. 맞습니까, 얘들아? 자,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회전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얘들아? 뭐 평면도형도 있고요, 맞죠? 평면도형. 그다음에 뭐 다면체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또 회전체 뭐 이런 것들 있죠. 다각형도 있었고요. 단면이 뭐예요? 다시? 단면이 뭐예요? 그거 말고 조금 더 회전체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얘들아? 원? 그거 말고 원에 조금 더. 그러면 그렇지. 회전체의 가장 큰 특징이죠. 회전체는 곡면을 가지고 있어요. 곡면이 뭐예요? 곡면. 여러분들 종이 보시면 이렇게 굽어 있는 면? 네, 구부러진 면이요. 우리 얘들아 이렇게 원기둥 하면 이렇게 면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네. 알겠니? 아. 곡면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알겠니? 다면체는 곡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다각형을 여러 개 붙여놨는데.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은 곡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자, 일단 기억. 곡면이 아니 없어요. 정팔면체. 그렇지. 얘는 뭐예요? 다면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탈락.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맞아요. 구.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아니. 삼각뿔. 삼각뿔도 뭐야? 아니었어. 각뿔은 아니죠. 맞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리을. 공기동. 원기둥.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랑 잠깐 봤지만 가장 대표적인 회전체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정12면체 개소리 맞죠, 얘들아? 예. 정12면체 이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비읍 뭐라고 돼 있나요? 원. 아니에요. 또예요, 얘들아. 회전체는 입체도형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시옷. 아닙니다. 시옷 뭐라고 했어? 사각뿔대. 자, 각뿔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전체 아까 원뿔대가 있었죠? 예. 맞죠? 각뿔대는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응. 맞아요. 원뿔대. 그렇지. 우리 대표적인 회전체 중에 하나죠. 원뿔대. 맞죠? 자, 그 다음에 지읒. 원뿔.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애들. 자, 네 개. 원기둥, 원뿔대, 그 다음에 원뿔.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회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739번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회전체가 있잖아. 그지? 어떤 애를 회전시켰냐라고 묻는 건데 문제를 좀 보니까 그림을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원기둥 구멍이 뚫렸어요. 네, 비어 있는 거야, 얘들이 이만큼이. 알겠죠? 그럼 이 빈 공간이 있다는 건 이 평면도형과 회전축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회전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 놓으시면, 오케이?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만큼이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만큼이 비어있어. 절반이. 맞죠? 그리고 요렇게 하나의 뭐예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예. 맞니? 그래서 우리는 5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자 회전시킨 건데 회전축이 삼각형의 변과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한 바퀴 회전을 시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회전체를 그리는 방법에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얘들아 회전체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회전체 그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 다각형이죠. 평면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요? 예.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을 한번 그려줘요. 선대칭 도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줘요.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아래쪽 이제 대칭인 부분을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으로 연결해 주시고 자, 보이는 부분은 실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느 정도 회전체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어요. 선대칭 도형 이용해서. 알겠지 얘들아? 아빠가 인스타 할래? 인스타 했어. 아, 바로 16번. 16번. 자, 그래. 얘들아 또 앞에 보자. 회전체의 단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당면. 회전체의 단면이야. 자, 회전체를 한번 잘라보자 이거죠. 알겠니 얘들아? 회전체를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이 생기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회전체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오케이? 어떻게 자르냐? 회전축에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회전축의 수직. 자, 선생님 회전체 하나만 그려놔 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직사각형이죠 얘들아. 이렇게 직사각형을요 한 변을 회전축으로 회전을 시키면 자 어떤 모양이 생겨요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원기둥 모양이 생겨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가연아 이렇게 회전축이죠. 맞아요? 그럼 가위가 회전축이랑 수직하게 자르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자르? 이렇게 가로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얘들아 회전축이랑 수직하게 자르면요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뭐가 생겨요? 원이요. 이렇게 원이 생겨요. 맞니 얘들아? 여기를 잘라도 좀 더 아래쪽을 잘라도 되겠죠. 이렇게 잘라도 단면은 뭐가 생겨요? 원이 돼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편하게 봤을 때 가로로 잘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가로로 잘랐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여러분들 케이크 자르듯이 잘랐다. 한가운데를 오케이? 한가운데를 자를 거야. 그 회전축을 포함시켜서 칼질을 위에서 아래로 싹 절반을 잘랐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케이크 아니 네모 직사각형. 아니면 말이 조금 어려우면 선생님 그림을 옆쪽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생겨져요. 막 그리고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냥 원기둥이 있는데 세로로 잘랐다고요. 반으로 잘라. 알겠죠? 회전축이 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잘라버렸을 때 잘라서 생기는 요 단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얘들아? 직사각형 모양의 면이 하나 생길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나니?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어요. 회전축과 수직까지 가로로 쓱 잘랐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어요. 위에서 아래 케이크 자르듯이 싹 잘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알겠니 얘들아? 자, 뭐 하나만 더 해보자. 원뿔 있죠 여러분들. 자, 원뿔 하나만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긴 원뿔도 있어요. 자, 이렇게 원뿔 회전축이 이렇게 생겼죠. 맞니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럼 얘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가로로 잘랐어요. 직삼각형. 이렇게 생겨서 똑같이 원이 생기겠죠. 원이 맞니?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또 뭐가 생겨요? 원이 생겨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얘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위에서, 자, 위에 꼭지점을 포함해서 이렇게 쭉 잘랐어요. 직삼각형. 아니 삼각형. 자르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이 생겨요. 단면 삼각형.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긴 이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네.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힌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이 부분이야 얘들아. 이 부분 알았지?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봐봐.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원뿔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킨 거죠. 예. 맞아요? 이 상태에서 오케이? 다각형을 선대칭 시켜서 그려주면 나오는 도형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도형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사기다 사기. 내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오케이? 자, 만약에 원뿔대가 있어요 얘들아. 새로 한 번 더 해보자. 자, 원뿔대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원뿔대가 뭐 한 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원뿔대가 있어요 얘들아. 그럼 얘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어요 하면 우리가 사다리꼴. 그렇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반으로 회전축을 자르는 거. 만들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쪽이 직각인 사다리꼴이죠. 맞니 얘들아? 얘를 이 직각이 있는 변을 회전축으로 한 바퀴 회전시킨 거란 말이야. 이 다각형을 선대칭 시켜서 그리면 내가 원하는 단면이 나올 거라고요. 지금 내 말 이해됐어요 얘들아? 예. 어떤 도형, 평면 도형을 회전시켰는지 생각을 하고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도 시켜서 도형을 그려주면 된다고요.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저 봐봐, 원기둥 자르면 다 뭐가 나와요? 직사각형. 가로로 자르. 케이크. 케이크. 갑자기 케이크가 뭐야? 쌤이 아까 케이크. 그거는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데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자고 하고 좀 당황스럽네. 그럼 뭐 나온다고요? 이렇게 가로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가로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원이잖아. 원 얘들아? 네. 원. 자, 봐봐. 원뿔 때도 가로로 자르면 뭐가 나와요?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일단 다 뭐가 나온다? 원 나온다. 원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원기둥은 어디를 잘라도 원이 다 크기가 뭐예요? 같다. 그렇지, 똑같지? 그래서 항상 합동인 원이 나와. 근데 원뿔이나, 자, 원뿔 이렇게 잠깐 그려놓자. 원뿔 같은 애들은 자르면, 다 달라요. 위쪽 자르면 작은 원, 맞아요? 아래쪽 자르면 조금 큰 원. 맞니 얘들아? 네.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긴 하지만 사이즈가 달라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원뿔 때도. 자,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뭐예요? 달라진단 말이야. 이해했지? 그런데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잘라도 항상 합동인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해됐니?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를 거라고요. 크게. 알았지? 해보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좀 특이한 다각형이죠. 맞니 얘들아? 그 다각형을 여기 회전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대충 회전체 한번 모양 한번 보자 얘들아. 어떻게 생겼는지 회전을 좀 시켜보면
이렇게 생긴 특이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회전체가 생겨요. 맞죠,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럼 이 회전체를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겠다. 회전축과 수직을 이렇게 가로로 잘라보자 이거야.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가로로 자르면 어떤 도형이 나온다 그랬죠? 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아,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자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나올 거야. 맞니, 얘들아? 자, 어디를 잘라도 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원들 중에 제일 뭐하는 거? 작은 걸 찾으래요. 그럼 어디를 잘라야 돼? 제일 두꺼운데 얇은데? 얇은데. 그렇지, 제일 얇은데 여기 허리 부분을 딱 끊어줘야 된대. 맞아? 예. 자, 이렇게 자르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장 작은 원이 나올 거야. 예. 맞니, 얘들아? 이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찾을 거야. 그럼 반지름이 몇일까? 3cm였어. 맞죠? 그러면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9파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잘랐는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여러분들 앞에 봅시다. 회전체 전개도인데요. 자, 회전체를 펼쳤을 때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회전체 전개도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자,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개도를 얘들아 그리는 회전체는 총 3가지. 원기둥, 원뿔, 그다음에 원뿔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알겠니, 얘들아? 자, 우리는 이 3가지 회전체, 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회전체로 봤지만 구는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펼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가지 회전체를 전개해서 볼 건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원기둥을 한번 펼쳐보자. 자, 원기둥입니다. 이걸 이제 또 펼쳐볼 건데요. 회전체는 이렇게 전개도 3가지를 그릴 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밑면 그리고 옆면 이렇게 2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면과 옆면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원기둥 같은 경우는 얘들아 밑면이 몇 개예요? 이 아래 원 2개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옆면은 자, 요 옆에 있는 공면을 펼치면 뭐가 돼요, 얘들아?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냥 쉽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앞에 보자. 원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기둥에 뚜껑 없어요? 뚜껑 없어? 오케이? 예. 자, 밑면 얘가 옆면이죠. 자, 우리 준영이가 칼로 여기를 잘랐어요. 예. 펼치면 직사각형. 따라란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이해됐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와. 기억하자고요. 자, 얘를 펼치면 옆면이 뭐라고 얘들아?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위아래 밑면이 2개. 어떤 도형? 원이 이렇게 2개가 있을 거라고요. 알겠니, 얘들아? 이 2개의 원은 뭐예요? 합동.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자, 우리 원기둥 전개했을 때 요거까지 기억합시다. 요 직사각형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 직사각형의 지금 가로의 길이. 원주. 와, 어떻게 알았지? 와, 밑면 원의 뭐예요? 둘레입니다. 기가 막히다. 원주죠. 맞아요? 원을 한번 이렇게 감싸야 되기 때문에 원주가 됩니다. 이해했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2번째 원뿔을 한번 전개해 볼 건데, 자, 앞에 보자, 얘들아. 원뿔. 원뿔. 자, 원뿔을 전개할 건데, 자, 하나 잘 봐요. 자, 얘가 뭐예요? 밑면이죠.
맞니? 자, 원뿔은 밑면이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리고 자 이제 옆면이 이제 이렇게 조금 여러분 꽃갈콘 본 적 있죠? 꽃갈콘 이렇게 여러분들 생일 파티 할 때 해봤죠? 생일 파티 안 해봤어. 쌤 어렸을 때 내 얘기하지 말자. 안 해봤으니까. 언니 생일 때 계란 받으셨어요? 계란 뭐야? 나 예수님이야? 부활절이야? 응? 옛날에는 달걀이 귀여웠잖아요. 나 6.25 때 태어났니? 아니 수연아 지금 6.25 때 태어났어? 달걀이 귀했다고요? 아 그러지 마. 나 어렸을 때 막 계란 후라이 3개씩 4개씩 먹었어. 귀하긴 뭘 귀해. 나를 몇 살로 보는 거야? 뭐 내가 60년생이니? 당황스러운데? 자 봐봐 얘들아. 자 우리 원뿔을 좀 봤을 때 얘들아 우리 이런 얘기 하자. 자 이렇게 밑면 원이 있고요. 자 여기가 밑면의 반지름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뿔의 뭐예요? 높이가 되고요. 자 원뿔을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이렇게 여기 옆에 있는 모서리 있죠. 이 옆에 있는 모서리를 뭐라 그래요? 모선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얘들아? 아, 모선. 그렇게 해서 자 원뿔을 펼치면요 밑면에 원이 있고요. 옆면은 여러분들 꽃갈콘 칼로 잘라서 이렇게 펼쳐본 적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 아. 있어요? 생일 파티 해봤구나. 반원. 자 아내분들 아, 부채꼴. 아 진짜 생일 파티 안 해보네. 대체 왜 자른 거야? 꽃갈콘을 잘라서 펼치면 반. 왜 아, 자른 근데 거야? 꽃갈콘을 잘라보진 않는데 잘린 반원을 꽃갈콘으로 만든. 아 그렇지 아. 가능은 한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부채꼴이라는 표현을 좀 쓰죠. 아니, 반은? 알았어. 아 맞아. 부채꼴 반원 부채꼴 중에 하나니까 중심각이 180도인. 아 미안해 쌤이 좀 오해했네요. 아, 자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 나오고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뭐냐면 바로 모선의 길이에요. 이 모선의 길이. 알겠죠 얘들아? 그리고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밑면 원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알겠니? 예. 그리고 하나 더. 자 여러분들 부채꼴 요 호의 길이 있죠? 요 호의 길이가 아까 우리 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로의 길이처럼 뭐예요? 여기가 원, 밑면 원에 뭐가 돼요? 둘레가 됩니다. 둘레.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둘레. 원뿔 전개한 거 괜찮아요 얘들아? 이해했어요? 자 요거 지울게요. 공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예. 지우고 이제 세 번째로는 원뿔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원뿔대. 자 여러분들 원뿔대라고 하는 건 각뿔대랑 이제 비슷하게 각뿔대는 각뿔에서 잘라서 위에 거 뿔 버렸잖아요. 원뿔대도 똑같이 얘들아. 자 어디에서? 원뿔에서. 자 이제는 원뿔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원뿔에서 자 이 원뿔을 잘라요. 잘라서 위에 걸 버려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렇게 남는 부분을 원뿔대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원뿔대를 펼칠 건데 얘들아 봐봐. 원뿔대는요 밑면이 몇 개죠? 두 개. 두 개죠.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단 말이야 얘들아. 그리고 요 길이가 이제 모선이죠. 맞죠? 그럼 원뿔대를 이제 펼치면 어떻게 되냐? 잘 봐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사다리꼴. 너너 펼치면 일단 자르기 전에 원뿔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원뿔이라고 생각하고 펼치면 옆면이요 부채꼴이죠. 맞니 얘들아? 옆면이 이렇게 각이 부채꼴이야. 사라집니다. 맞아요? 부채꼴이고 위에 부분을 우리가 뭐 했어요? 버렸죠? 그럼 위에 부분도 옆면이 뭐예요? 부채꼴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쪽에 버린 만큼 부채꼴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버린 만큼 사라질 거야. 그리고 위쪽에 있는 밑면이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크지 않은 작은 원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밑면이 그거. 부채꼴 아래쪽에 조금 큰 원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 이해됐니 얘들아? 원뿔을 잘라냈으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모선의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맞니? 그리고 자 여기
요 길이 이렇게 윗면에 요 부분은 뭐예요? 작은 원의 둘레. 맞죠? 요 아래쪽에 홀은 큰 원의 둘레가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할 거예요? 전개도를 가지고 건널비도 구해볼 거고요. 어우, 그다음에 건널비 부채, 부피 구하는 얘기도 좀 해볼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에 좀 잘 기억을 좀 해줍시다. 알겠니? 일단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도는 여기까지야, 얘들아. 알았죠? 숙제는 어디까지예요?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 한판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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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